오목다각형에 대해 공부할 것인데요. 여러분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선생님이 임용고사 기출문제를 하나 가져왔어요. 기출문제는 평가원 홈페이지에 가면 다 볼 수가 있죠. 자, 이 문제는 2017학년도 초등고사 임용고사 문제입니다. 자, 2017학년도 문제 중에 오늘 주제와 관련된 부분만 캡처해 왔어요. 문제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한번 같이 풀어볼까요? 자, 최 교사가 저는 패턴 블록을 사용해서 합동인 모양을 만드는 활동을 하게 했어요. 그런데 한 학생이 그림 1, 그림 2와 같이 서로 합동인 두 모양을 만들고 이를 이용해서 패턴 블록의 정사각형 한 개 넓이에 대한 마름모 한 개의 넓이의 비를 바로 구하더군요. 자, 두 개 합동인데 패턴 블록 정사각형 두 개, 이 사다리꼴 한 개와 정사각형 한 개, 사다리꼴 한 개, 그리고 마름모 두 개로 합동인 도형을 만들었으니 마름모 두 개의 넓이가 정사각형 하나의 넓이가 된다. 뭐 이런 얘기겠어요. 자, 오늘의 주제로 넘어가서요. 자, 그런데 이 교사가 저는 그림 2와 같은 모양을 만들고 이 모양이 육각형임을 설명해 주었는데, 자, 육각형입니까? 자, 일단 다 붙였으니까요. 이렇게 변이 6개여서 육각형. 그런데 어떤 학생이 그림 2에서 마름모 한 개를 빼낸 그림 3과 같은 모양도 육각형인지 묻더군요. 자, 이게 장면입니다. 자, 문제는, 자, 이것이 육각형인지 아닌지 그 이유를 쓰세요. 그랬어. 자, 육각형이다. 그러면 왜 그렇다. 아니다. 그러면 왜 아니다. 이렇게 쓰라고 이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라면 답을 어떻게 쓸까요? 자, 이 문제의 요지는 바로 이 모양이 지금 이거 그대로 갖다가 선생님이 이렇게 만들었어요. 자, 이 모양이 육각형이냐 아니냐 그 얘기죠. 어떻습니까? 자, 선생님이 오늘 주제를 오목다각형이라고 했으니까 이거 오목다각형인가 보다 이렇게 미리 눈치챘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과거의 교육과정에서는요. 학생들에게 범위를 넘지 않도록 주의한다. 뭐 오목다각형 같은 건 취급하지 않도록 한다. 뭐 이렇게 주의사항을 써놓았는 반면 최근의 교육과정에서는 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요. 교육과정 해설서에 다양한 것을 취급함으로 해서 창의성을 기를 수 있을 것이다. 오목다각형 같은 것이 오목사각형과 같은 그런 문제가 아이들에게 보여주는 것도 창의성을 기르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달라지고 있어요. 정반대죠. 그러더니 17학년도에 이런 문제가 출제가 됐네요. 자, 이거 육각형입니까? 아닙니까? 그러면 이 점에서 우리가 이제 생각할 것은 바로 뭐죠? 육각형의 정의죠. 육각형이라고 해서 따로 정의가 나와 있지는 않을 테고 다각형의 정의를 알고 싶죠. 그러면 다각형은 우리 초등학교에서부터 배우거든요. 초등학교 교과서에서 다각형을 정의하고 있을까? 그렇다면 어떻게 정의하고 있을까? 궁금하죠. 자, 선생님이 여기다가 붙여 놓았어요. 자, 4학년 2학기 교과서입니다. 자, 약속하기. 선분으로만 둘러싸인 도형을 다각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교과서에서 나온 이 도형들은 다 볼록 다각형만 예로 제시해 놓았죠. 선분으로만 둘러싸인 도형을 다각형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바로 이거 어떻습니까? 선분으로만 둘러싸인 도형이지요. 그래서 이것은 육각형이 되지요. 임용고사 문제를 잠깐 이제 풀어봤는데요. 오늘 할 거는 뭐냐면, 자, 그러면 우리가 과거에는 교과서에, 현재도 물론 교과서에서는 볼록 도형만 취급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생긴 거, 그러면 오목 다각형은 선분으로만 둘러싸인 도형을 다각형이라고 했는데, 오목다각형과 볼록다각형의 정의를 한번 해봐야겠어요. 자, 오목다각형의 정의 어떻게 정의하면 좋을까요?
우리가 대면 수업이라면 시간을 많이 주고 여러분들이 친구들하고 상의도 하고 뭐 이렇게 할 텐데요. 선생님 이런 발문을 하게 되면 가장 먼저 이런 답이 나오더군요. 한 각이 180도를 넘는 다각형 이렇게 맞는 말이죠. 한 각이 볼록인 경우에는 180도를 넘는 각이 존재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오목다각형은 한 각이 그렇게 했는데 두 각도 한 각이 그러면 두 각이든 세 각이든 상관없잖아요. 그래서 뭐 적어도 한 각이 뭐 그래도 되고요. 한 각이 180도를 넘는 다각형 그렇게 하면 오목다각형의 정의가 되겠습니다. 네, 적어도 한 각이 180도보다 큰 다각형을 오목다각형이라고 정의를 했는데 여기서 쌤이 또 하나 퀴즈. 오목사각형은 존재한다 안 한다? 오목사각형? 네, 존재하죠. 오목삼각형은 존재한다 안 한다? 그렇죠. 오목삼각형은 존재할 수가 없죠. 이거 역시 삼각형과 사각형의 다른 점 중에 하나였어요. 중요한. 우리가 지난번에 지난 시간에 삼각형의 다른 점, 삼각형과 사각형의 다른 점 중에 이런 얘기 했었어요. 삼각형은 세 변이 주어지면 유일한 삼각형이 존재하지만 사각형은 네 변이 주어져도 여러 가지 모양의 사각형이 있을 수 있다. 그것도 삼각형과 사각형의 다른 점 중에 중요한 점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제 다시 본론으로 넘어와서요. 자, 적어도 한 내각이 180도보다 큰 다각형을 오목다각형이라고 한다. 이렇게 우리가 정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정의 말고 또 다른 정의가 없을까요? 이 정의는 가장 쉽게 빨리 찾던데요. 자, 우리가 뭐 대면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이 생각을 하고 있는지 잘 알 수가 없어서 답답합니다만은 계속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하는 수 없이 선생님 설명을 다 하는 수밖에 없네요. 자, 오목다각형의 또 다른 정의, 볼록다각형과 다른 점, 우리가 평행사변형의 정의도 여러 가지로 정의해 봤는데 또 다른 정의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적어도 한 내각이 180도보다 큰 다각형 이 정의는 가장 쉽게 빨리 찾던데요. 다른 정의를 선생님이 설명하는 수밖에 없죠. 자, 정의를 한번 선생님이 미리 다 해놨는데 한번 볼까요? 자, 도형의 내부에 포함되지 않는 대각선이 존재하는 다각형 그랬어요. 자, 대각선 한번 그려보겠어요. 자, 볼록 도형이었을 때는 볼록다각형은 어떤 대각선을 그어도 도형의 대각선들이 모두 도형의 내부에 존재하죠. 그런데 오목인 경우에는 이런 경우가 존재한다는 거죠. 대각선이 또 뭐 여러 개 있을 수 있으니까요. 대각선 중에 하나라도 이런 경우가 존재한다는 거죠. 아예 밖에가 있던지 또 일부가 밖에가 있던지 대각선의 일부가 도형의 내부에 포함되지 않는 대각선이 존재하는 다각형. 또 다른 방법으로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죠. 이렇게 정의해도 괜찮아요. 오목다각형을 정의하는 것이 조금 뭐 막연하다고 할까요? 약간 정확하게 뭐 하지 않다 이렇게 느꼈을 때는 볼록다각형을 정의하고 볼록다각형이 아닌 다각형 이렇게 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다각형은 오목 아니면 볼록이니까요. 자, 대각선이 모두 도형의 내부에 있는 다각형을 볼록다각형이라고 한다. 볼록다각형이 아닌 것을 오목다각형이라고 한다. 그렇게 해도 상관없죠. 자, 이거 도형의 내부에 포함되지 않는 대각선이 존재하는 다각형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정의를 한번 볼까요? 자, 어떤 선분의 연장선을 그었을 때 그 연장선의 양쪽에 도형이 존재하는 다각형. 자, 볼록인 경우에는 어떤 선분의
선분의 연장선을 그어도, 다시 말하면 모든 선분의 연장선을 그었을 때 도형이 그 연장선의 한쪽에 존재하죠. 이쪽이든 저쪽이든. 그런데 오목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선분의 연장선을 그었을 때 어떤이란 것은 하나라도 존재한다 그런 뜻이죠. 어떤 선분의 연장선을 그었을 때 연장선의 양쪽에 도형이 존재하는 다각형, 이렇게 정의할 수도 있습니다. 자, 세 가지 정의를 했습니다. 마지막 정의요.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다각형 내부에 어떤 두 점을 연결한 선분이 어떤 그 말은 이런 경우가 있을 때 그런 말이죠. 모두는 아니고 연결한 선분이 도형 내부에 포함되지 않는 다각형. 자, 그럼 다시 볼록을 볼까요? 볼록인 경우에는 다각형 내부에 임의의 두 점을 연결해도 선분이 어떻습니까? 모두 다 도형의 내부에 존재하죠. 그런데 오목인 경우라면 자, 오목인 경우 이렇게 생겼다면, 자, 어떤 두 점을 연결했을 때 이런 경우가 생긴다는 거죠. 어떤 두 점을 연결한 선분이 도형 내부에 포함되지 않는 그런 다각형을 오목다각형이라고 한다. 이렇게 선생님이 네 가지 정의를 지금 얘기했습니다. 또 있을지도 모르겠는데요. 자, 여기서 또 하나 마지막으로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지금 네 가지 정의 중에서 범위가 가장 크다고 할까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다각형을 정의를 했는데 다각형이 아니고 어떤 도형이 있을 수 있습니까? 평면 도형에서 다각형이란 것은 선분으로만 이루어졌다고 그랬는데 이런 곡선으로 이루어진 도형이 있을 수 있죠. 자, 이거 오목입니까? 볼록입니까? 예, 오목이죠. 왜 오목이죠? 지금 이것들은 다 다각형으로 설명했는데 이 정의를 한번 이용해 볼까요? 도형의 내부에 임의의 두 점을 연결했을 때 또는 임의의 두 점을 연결했을 때 그 연결한 선분이 모두 도형의 내부에 있으면 볼록이에요. 그런데 일부라도 밖으로 나가는 두 점이 존재하면 오목이죠. 볼록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정의 중에 이 네 번째 정의는 이것을 다각형 대신에 도형이라고 바꿀 수가 있죠. 도형. 그러니까 다각형이 아니고 우리가 곡선으로 된 도형의 경우도 또는 더 나아가서 입체 도형의 경우까지도 이 정의로 확장시킬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정의가 가장 넓은 정의예요. 나머지들은 우리가 한 각이 180도보다 크다든가 대각선이 존재한다든가 또 그 변이 어떤 선분 연장선을 할 때 어떤 선분, 선생님이 여기 선분이라고 했는데 어떤 변으로 바꿔줘야겠어요. 어떤 변의 연장, 물론 변이 선분이긴 하지만요. 어떤 변에 이렇게 바꿔줘야겠습니다. 변의 연장선을 그었을 때 그러니까 변이 존재하고 그러려면 다각형인데 그냥 여기 다각형 대신에 도형이라고 쓰면 이 네 번째 정의는 좀 더 확장시킬 수 있다. 자, 여기까지가 오목다각형을 우리가 공부했습니다.